결론은 이제 해외 구매 대행으로 무자본으로 판매를 해서 억대 매출까지라는 말은,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해외 구매 대행업 이제 의류 중점으로 했을 때 사업성 이제 전체적으로 본 거고요. 해외 구매 대행은 딱 3단계까지만 할 수 있는 게 한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진짜 이 돈 말고 더 큰 돈을 벌래라고 했을 때는 4단계입니다. 일단 3단계는 설명을 드릴게요. 1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렌드를 읽으셔야 돼요. 트렌드 읽는다는 게 여기저기 들어가서 사람들이 어떤 옷을 찾는지, 봄에는 어떤 옷을 입는지, 여름에는 어떤 옷을 입는지 이런 데이터를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닥등을 해야 돼요. 그리고 판매가 되는 것들을 보면서 데이터를 쌓아가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의류뿐만 아니라 타 카테고리도 똑같아요. 가장 1단계고요. 2단계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사실 2단계부터 매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의류를 중점으로 말씀드릴게요. 20대가 입을 만한 조금 펑키한 옷이 팔렸어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해요. 20대가 그러면은 해외 구매 대행으로 옷을 사는구나. 그럼 20대라는 연령에 대한 데이터가 잡혔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디자인의 옷을 찾는구나 라는 데이터가 또 잡혔어요. 세 번째는 펑키한 옷이 뭐 예를 들면 도트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금 도트 무늬 옷을 찾는구나. 하나만 팔려도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트렌드가 굉장히 많아요. 20대가 해외 구매 대행으로 옷을 사네? 그다음에 펑키한 디자인이 사람들이 사는구나. 지금 유행인가? 아니면은 지금 뭐 기장이 긴 옷보다는 짧은 옷을 사는구나. 이렇게 딱 하나만 팔려도 여러 가지 파생되는 상품 소싱 기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부터 매출의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초보자분들은 그냥 데이터 한번 쌓고 자동차 용품이 하나 팔렸어. 그러면 그 카테고리 그냥 한 번 더 올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세부적인 키워드, 세부적인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팔리는 상품을 한 번 더 탐색을 해야겠다. 이게 2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예요. 3단계는 이제 내가 해외 구매 대행으로 사입이 아닌 해외 구매 대행, 해외 배송으로 이 옷을 이번 시즌에 좀 팔아봐야겠다. 라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제 수요를 검색을 하겠죠. 이제 아까 여기서 팔리는 상품을 탐색을 했으니 이 팔리는 상품에 대한 것을 수요를 검색을 해요. 뭐 아이템 스카우트나 뭐 셀링하니에 그런 옷을 검색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리넨 원피스, 겨울 뭐 하객 원피스 검색을 해서 수요가 좀 있네. 수요를 발견했다. 그럼 두 번째로는 내 상품을 검색을 했을 때 옆에 있는 경쟁자가 어떤 가격대로 팔고 있을까? 아니면 얘는 어떤 디자인을 팔고 있길래 리뷰가 이렇게 많은 거지? 라는 것을 탐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즌성. 이게 지금 1년 내내 팔 수 있는 옷인가? 아니면은 봄에만 팔고 판매를 못하는 옷인가? 이렇게 제가 스스로 시즌성을 봐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봄옷인데 제가 만약에 5월에 팔렸어요. 그러면 조금 애매하죠? 왜냐면 여름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여기서 판매 기간이 별로 없는데 막 갑자기 이제 광고비를 확 투여해서 5월 이제 봄 이제 끝자락이 다 됐는데 갑자기 이제 내가 판매가 막 하루에 10장이 들어오니까 이게 업이 확 되거든요. 그래서 막 광고비를 엄청 쓰고 막 갑자기 배대지에 재고를 쌓아놓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그런 판매를 하면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지금 이 시즌에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런 것도 조금 보시면은 내가 리스크를 감수하는데 조금 줄어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완벽하게 됐어요. 4단계까지. 그러고 나면은 광고를 한다거나 이제 썸네일이나 상품명이나 상세 페이지를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겠죠? 사실 의류 같은 경우는 정말 하루 만에 이런 썸네일, 상품명, 상세 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왜냐면은 그냥 집에 있는 뭐 행거에 어디 하나 걸어서 앞, 옆, 뒤만 깔끔하게만 찍어줘도 그 상세 페이지가 확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니면 옆에 있는 친구 뭐 누가 뭐 한 번 입고 한 번만 찍어줘. 카페 가서 한번 찍자. 한 번만 해도 그러니까 하루만 딱 투자하면은 업그레이드 되는 게 굉장히 쉬워요. 타 상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조명도 필요하고 뭐 어디 뭐 스튜디오도 빌려야 되고 한데 의류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게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단계로는 이까지가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의 판매의 한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해외 구매 대행 말고 진짜로 좀 더 크게 돈 벌어볼래. 그리고 이 상품을 내가 봄에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봄에 팔았으니까 가을에도 팔 수 있거든요. 봄, 가을, 여름, 겨울 이렇게 보통 묶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봄에 반응이 잘 왔어. 그러면은 그 판매자한테 너 혹시 이거 가을에도 팔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을에도
파냐고. 근데 VBRC 애들은 생산하거든요. 이제 업체마다 다르긴 한데 생산을 계속 하기 때문에 우리 가을에도 팔 건데 라고 하면 가을을 한번 사입으로 노려보는 거예요. 왜냐면 해외 구매 대행 방식으로 판매를 했고 리뷰가 쌓여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내가 사입을 해서 가을에 시즌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고 이 상품이 수요가 가을에도 찾는 옷이다. 예를 들면 트렌치 코트, 봄에도 찾고 가을에도 찾잖아요. 그러면은 봄에 내가 잘 팔았고 반응이 좋았고 상품의 본질도 좋다, 리뷰도 좋다. 그러면은 제가 여름에 이거를 이제 사입 준비를 해서 가을에는 차라리 사입으로 한번 팔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진적인 것도 다르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당일 출고라든지 빠른 배송, 해외가 아니고 개인 통관 고유 부호도 필요 없기 때문에 고객 구매 전환율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의류 사입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의 단점을 의류 사입으로 보완할 수 있고, 의류 사입의 단점을 해외 구매 대행으로 보완할 수 있다. 얘네가 서로 상호작용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일 출고가 가능하겠죠, 사입을 했으니. 두 번째로는 이제 로켓 제트 배송. 요즘 제트 배송 많이 또 하시잖아요. 쿠팡에 들어가 보시면 로켓 배송이랑 제트 배송이랑 옷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사입으로 해서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러 오픈마켓에다가 정말 당당하게 판매하시면 돼요. 특히 뭐 쇼핑 앱 같은 거. 저 같은 경우도 에이블리에서 처음에 조금 터졌었기 때문에 앱으로 해서 뭐 거기서 광고를 조금 해가지고 한번 좀 빵 띄우셔도 되고요. 사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으니까 일단은 요까지를 먼저 탐색을 하고 요렇게 넘어갈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벌 수 있는 돈이 여기보다 확실히 많다. 그리고 반응이 빠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무자본이라고 하니까 뭐 이제 사업자 등록증 내고 통신 판매업 신고하는 것도 돈이 들어가지 않나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면은 그냥 사업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무자본으로 이제 의류라는 카테고리를 정말 재고를 쌓지 않고, 사실 한국에 여성으로 쇼핑몰을 하시면서 힘들게 돈 써가면서 사입해서 판매도 안 되고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소상공인 뭐 개인 대표님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 앞에서 저는 이런 말은 뭐 사업자 등록증이나 통신 판매업 신고하는 것도 무자본 아니잖아요 라는 말은 절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만큼 이제 의류라는 카테고리를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해외 구매 대행으로 의류를 판매하는 것이고,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사입까지 넘어가서 내가 브랜드화를 시키고 내가 브랜드가 되는, 조금 더 여기서의 끝이 아니라 뭐 다른 사업자로 다시 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단계를 그냥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구나. 여기 사이의 벽이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류 같은 경우는 뭐 KC 인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여기 이제 해외 구매 대행과 사입 단계의 벽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하기가 조금 용이하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결론이 딱 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알려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유튜브를 찍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이제 무자본으로 이제 창업해서 억대 매출까지 가능하다는 말은 구매 대행으로 시작해서 구매 대행으로 억대 매출까지 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를 예로 들었을 때 해외 구매 대행으로 무자본으로 판매를 해서 억대 매출까지라는 말은 너무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이제 그게 의류 같은 경우는 진짜 뭐 무자본으로 가능하고 옷이라는 재고를 쌓지 않고 판매 감각만 내가 조금 키우면 사입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의류구나. 내가 오늘 이번 주에 해외 배송으로 10개가 주문이 들어왔어. 갑자기 얘가 1페이지에 딱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업체한테 이거 20장 바로 사입해달라고, 그 부가세만 끊어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바로 저한테 물건 넘어와요. 그럼 제가 바로 옷 싸가지고 빨리빨리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내가 감각적으로 내 몸적으로 빨리빨리 행동만 하시면 돼요. 그렇게 머리를 막 쓰시지는 않아도 되고, 행동만 빨리 한다면 진짜 무자본으로 무재고로 판매 감각을 높이고 사입 전환을 하는 게 의류는 조금 쉽구나, 조금 벽이 낮다라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브랜드화가 되면 타겟층을 이제 좁혀야 돼요. 왜냐면 해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옷을 노출하는 거잖아요. 많은 연령들, 많은 디자인. 근데 사입으로 이제 이 단계가 이제 나는 이제 사입만 해도 돼 라는 단계가 되었어요. 그때는
타겟층을 조금 좁히시는 게 좋아요. 진짜 찐 팔로워들을 모으시고 타겟층을 좁혀서 이제 팔로워가 있는 판매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브랜드 형성도 되었고 상표권 등록을 하시고 SNS를 이제 또 운영도 같이 하시고요. 뭐 이제 쇼핑 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블리나 뭐 브랜디나 그런 곳에 다 입점하시고요. 뭐 그러다가 추가로 오프라인 가게까지 하셔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때 돼서는 조금 타겟층을 좁히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너무 많은 거 하면은 다 안을 수 없거든요. 왜냐면 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간단해요. 뭐 해외 구매 대행 타 카테고리로 똑같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하는 게 끝이 아니라 의류는 사입하는 게 조금 쉽다. 그리고 이제 지재권이나 제일 무서워하시는 초상권이나 뭐 의류 반품에 대한 거는 내가 그냥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뭐 믿을만한 소싱처를 찾고 믿을만한 배송 대행지, 믿을만한 이거 사실 나랑 맞는 사람을 그냥 찾으라는 뜻이거든요. 내랑 맞는 사람. 내가 직접 따져보는 거. 검수나 포장, 뭐 빠른 배송, 사이즈 표기, 안내사항 제가 아까 하나하나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미세한 차이가 이런 CS를 방지할 수 있고요. 뭐 통화를 한번 하더라도 고객님 그 옷은 이렇게 해서 조금 사이즈를 해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인해서 옷을 더 팔 수 있고 덜 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다. 그냥 이 강의를 통해서 의류 구매 대행이 너무 어렵고 막 법적인 그런 지재권이나 초상권이 너무 무서운 사업이다라고 하는 편견만 깨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외 구매 대행과 의류 사업 사입까지 제가 총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는 제가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 사업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제가 받은 질문지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Q&A 타임을 가져보겠습니다. 상세 페이지 그대로 사용할 경우 중국어가 많아서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강의 말씀드릴 때 의류는 중국어가 잘 없어요. 한 장밖에 없어요. 20장 사진 중에. 왜냐면 그냥 옷은 사이즈 표기만 있으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착샷이에요. 착샷. 그러니까 입고 있는 사진이라서 일단 중국어가 많아서라는 질문 자체가 너무 편견이고요. 그러니까 중국 상품을 올리는 거에 대한 편견. 근데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사이즈 표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자동 같은 경우, 수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사이즈 표기만 웨일에 들어가서 그 이미지 한 장만 번역을 하셔서 그 이미지 부분만 바꾸셔라.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어로만 된 그 사진 한 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량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대량을 하고 있잖아요. 대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도 이게 조금 그냥 잔머리라서 이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정답은 아니고 저도 이제 쿠팡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봐야 되긴 해요.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어 비율보다 한국어 비율이 많으면은 안 걸리지 않을까? 그냥 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지사항에 그냥 한국어 막 적었어요. 아까 왜 우리는 해외 구매 대행, 뭐 해외에서 옷 가지고 오는 사람입니다. 뭐 우리는 배송을 이렇게 하고요. 검수를 이렇게 해서 정말 깨끗한 옷을 보내드립니다. 다 내가 한국어로 나의 PR을 쫙 했어요. 근데 그 PR을 한 2장을 했어요. 근데 사이즈 표기가 딱 한 장이에요. 그러면은 컴퓨터가 한국어가 더 많다고 읽지 않을까? 그냥 저는 이건 제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테스트 중이거든요, 이거는. 혹시나 이거에 대한 거를 정말 한 뭐 2주 이상 한 달 가까이 쿠팡이 뭐 제 상품을 판매 중지를 하지 않고 잘 노출이 된다면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까지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쿠팡도 사실 대량 지금 중국 판매하시는 분 엄청 많으니까 그게 하나하나 있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걱정을 할 바에 그냥 일단 빨리 올리자. 그냥 이거 왜냐면 뭐 그거 올린다고 해서 당장 퇴점당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상품 업로드하고 팔리는 상품 위주로 번역을 한다는 그러니까 번역은 사이즈 표기 그 하나만 하시면 되고요. 오히려 팔리는 상품을 뭘 해주시냐면 만약에 제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랑 그거를 검색을 했을 때 타 판매자가 똑같이 팔고 있다. 그러면은 사진을 그냥 변경해 주는 게 좋아요. 이거는 번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똑같은 옷이지만 모델이 달라서
그냥 이미지가 달라서 다른 옷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의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옷은 자꾸 번역을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옷에 대한 이미지를 오히려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남성분들이나 아니면은 집에서 이제 나는 내가 옷도 못 입는데 어떻게? 라고 하시잖아요. 그 어떻게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는 뒷지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번역보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썸네일이나 이미지를 좀 바꾸셔라. 그게 다른 상품과 내 상품의 차별화가 된다. 요게 다예요. 이제 번역은 직접 하시는지 번역 업체, 저는 의류는 번역 업체에 맡길 만큼 생각 안 하고요. 그냥 팝하고 이미지 번역해요. 모든 시스템이 카드 결제 가는 거, 이거는 업체마다 사실 다르거든요. 근데 광저우가 조금 카드는 아직 조금 미흡하긴 해요. 미흡하긴 한데 그것도 업체마다 달라가지고 제가 업체를 몇 군데를 봤는데 카드를 쓰는 곳이면 좀 비싸요. 카드를 쓰는 곳이면 좀 비싸고 그냥 예치금으로 해주는 곳은 조금 거기보다는 조금 저렴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스스로 이제 업체 찾으실 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카드를 질문 주신 이유가 매입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뭐 현금, 아무래도 현금을 막 쓰기가 어려우니까 매입을 할 때 업체한테 어디까지 매입 부가 그 세금 계산서를 끊어줄 수 있냐 한번 여쭤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품 매입을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또 해주는 데도 있고 요즘엔 좀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그래서 요거는 직접 업체한테 조금 물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입 삼촌 이용이 결제대행 한다면 현금 충전이나 현금카드가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이제 해주는 분이 있고 안 해주는 분이 있는데, 근데 사입 삼촌은 지금 저희는 사입 삼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입도 해주고 구매 대행도 해주는 업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입 삼촌들은 안 해주세요. 저도 다 현금으로 다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현지에서 진짜 뭐 어떤 시스템이나 홈페이지 같은 거 없이 저는 위챗으로 막 영상 통화하면서 통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짜 사입 삼촌이라는 단어만 봤을 때는 이런 거는 시스템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찾아야 하는 거는 어떤 업체다? 사입 대행도 해주고 그 다음에 배송 대행도 해주는 그런 업체를 찾는 것이 포인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 질문 자체를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결제 대행 이용하면은 부가세나 종소세 때 소명이 가능한가요? 이제 업체한테 상품 매입 가격을 세금 계산서를 끊어줄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조금 업체마다 달라서 근데 요즘에는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워낙에 많이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것도 해주거든요. 상품 매입 다 해줘요. 왜냐면은 너무 많은 요청이 있어서 해준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신 이럴 수 있어요. 상품 매입을 계산서를 발행해 줄 테니 배송비에 대한 부가세는 영세율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영세율이 뭐냐면 신고는 해줘요. 내가 당신들한테 돈을 썼다고. 근데 돌려받을 수 없는 세금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돌려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는 돌려받는 것도 돌려받는 거지만 내가 세금을 덜 내는 게 오히려 더 중점이잖아요. 내가 돈을 번 것보다. 그래서 배송비 같은 경우는 영세율로 부가세 신고해주는 데가 있어서 신고는 해주지만 너가 부가세 신고를 하거나 종소세 신고를 할 때 너가 돌려받지는 못할 세금이야 라고 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은 사실 업체한테 물어보는 게 설명 가장 잘해주긴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입 삼촌을 찾는 게 아니라 사입 대행과 배송 대행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항공 특송도 있고요. 그냥 항공도 있고요. 그다음 해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세 개 그냥 조금 번갈아서 쓰시면 돼요. 저는 이제 뭐 어떨 때는 그냥 좀 마진이 적은 상품은 항공 특송 안 하고 그냥 해운으로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조금 재고 보유하느라 배송이 조금 늦어지니까 이해해달라고. 항공 특송이랑 해운이랑 배송비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그냥 조금 그때그때 조율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인이 알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 업체를 통해서 보내야 된다. 그 업체는 사입도 해주고 배송 대행도 해주는 업체이다. 아까 전에 이 질문이 상품에 대한 업그레이드거든요. 이게 포함되는 그 질문이에요. 이제 이거는 제가 어떻게 레버리지를 활용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 알바천국 있죠. 알바천국에 재택근무 알바로 모델 구합니다. 올리세요. 그러면은 한 벌당 10,000원에서 15,000원? 뭐 많이 주면 20,000원? 내가 옷을 보내줘요. 그러면은 대학생은 피하시고요. 이제 20대 중반 이상인데 일을 하시면서 그냥 부업으로 약간 옷
입는 거 좋아하고 카페 가는 거 좋아하시는 여성분들 정말 많거든요. 심지어 여성분들은 자기 집에 자기들의 셀카 존이 있어요. 내가 모델이 아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하시면 레버리지 활용하시면 돼요. 내가 안 찍어도 돼요. 저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잘 찍어줘가지고 그분들이랑도 잘 연결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돼가 아니라 요 정도 모델 이제 촬영 컷 정도는 내가 그분한테 옷을 보내줘서 그분이 나한테 보정까지 한 사진을 언제까지 달라고 하면 돼요. 보정까지 다 해서 달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보정까지 하고 사진 크기는 1000 맞춰주세요까지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레버리지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도 뭐 이제 여성 의류다 보니까 촬영 뭐 어떻게 해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돼요. 저 그때 공고 냈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연락 오셨어요. 그냥 재택 근무를 원래 하시는 분들, 집에서 이제 부업 조금씩 해보고 싶으신 분들. 왜냐면 1시간 나가서 서빙해서 10,000원, 뭐 9,000원인가? 그 최저시급 버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집에서 편하게 15,000원 버는 게 낫잖아요. 물론 그게 뭐 양이 적을 수는 있어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레버리지를 활용했어요. 자, 5번째, VVIC 사이트를 보니 여성 의류는 모델 수준이나 촬영 수준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와 평준화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성 의류 쪽은 별로인 것 같아 사입해서 한국 모델로 재촬영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남성 의류 쪽은 판매를 아예 안 하고 계신가요? 네,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동대문에 가면 남성복들 파는 판매처 가보면 요즘 거리에 조금 멋쟁이 분들이 입고 다니시는 느낌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한국 도매 분들도 저는 남성 의류는 잘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남성 의류라는 시장 자체가 좀 작잖아요. 여성분들보다는. 그분들이 다 이렇게 이미 섭렵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저 남성 의류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수요 자체가 많이 없으니까. 지금 소싱하는 방법은 키워드 소싱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소싱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브랜드가 안 되어 있는 판매자이기 때문에